무릎아. 아이고 아파라 수야야. 대구구. 새벽 4시 무릎이 녹슨 경첩처럼 뚝뚝 소리를 냈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42해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척추가 낡은 계단처럼 삐걱거렸죠. 왜 나만 일해야 하는 걸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살갗을 베고 지나갔어요. 손끝이 얼음장이더라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9 식구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엌불을 켰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밥솥 2개를 꺼냈어요. 된밥 하나, 진밥 하나. 시할아버지는 이가 약하셔서 무른 밥만 드시는 거예요. 도마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쓱쓱쓱. 칼날이 물을 가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42해 동안 갈고 닦은 솜씨였죠. 무채가 눈처럼 하얗게 쌓였습니다. 손으로 버무리는데 고춧가루가 바늘처럼 손톱 밑으로 파고들어 따끔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 돌이니까요. 시할아버지 반찬은 달게, 시할머니 반찬은 싱겁게.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반찬이 늘어났어요. 제 손이 기계처럼 쉴 틈 없이 움직였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으로 스며들었는데 손등으로 훔치고 다시 칼을 들었어요.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6시가 됐습니다. 밭으로 나갔어요. 엄마 왔어요. 둘째 딸이 서울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배추 뽑아야죠? 그래야지. 모녀가 밭고랑에 섰습니다. 배추를 뽑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흙이 손에 묻었죠.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데 척추가 끊어질 것처럼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며느리 방문은 자물쇠처럼 굳게 닫혀 있었어요. 11시가 됐습니다. 수야야. 며느리 방문을 열었어요. 이불 속에서 누군가 새우처럼 웅크리고 있었죠. 며느리였습니다. 일어나거라. 벌써 11시다. 피곤해요. 수야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는데 머리는 까마귀 둥지처럼 산발이었고 눈은 호두처럼 부어 있었어요. 피곤하긴. 밭에 배추도 있고 설거지도 산처럼 쌓여 있는디. 제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졌습니다. 수야가 움찔했어요. 왜 이렇게 안 하는 걸까? 12시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9명이 앉았는데 며느리 자리만 구멍처럼 비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그제야 며느리가 나왔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립스를 바르고 있더라고요. 마치 왕비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밥 시간에 화장을. 1시가 돼서야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서툴렀죠. 그릇을 떨어뜨리고 물을 폭포처럼 흘렸습니다. 그게 아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기다. 제가 옆에 가서 가르쳤어요. 수야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안개처럼 멍했고 손은 떨기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한숨을 쉬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후. 가슴이 바위처럼 답답했어요. 둘째 딸이 제 옆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았죠. 엄마, 며느리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요. 그래도 이건 아이제. 제 목소리가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나는 19에 와서 14 식구를 모셨어. 애 낳고 일주일 만에 밭에 나갔고. 그런 뒤 얘는 12시간씩 자고 화장하고. 나는 거울도 제대로 못 봤거든. 눈물이 샘물처럼 고였어요. 엄마가 고생한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알아요. 알긴 아는디. 오후 3시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6시에 저녁 준비를 했어요. 똑똑똑. 칼질 소리 속에 피로와 원망이 섞였죠. 7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수야야, 휴대폰 좀 내려놓거라. 5분 뒤에 다시 들었죠.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9시 손녀가 울었습니다. 수야야, 애봐라. 대답이 없어서 방문을 열었더니 며느리는 운동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야! 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애가 우는 뒤 엄마가 뭐 하는 거냐? 저 운동 가려고. 애부터 봐라. 손녀를 안고 나왔습니다. 1시간을 달래서 겨우 재웠어요. 제 팔이 납덩이처럼 저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으며 다리가 실처럼 후들거렸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후. 눈물이 빗물처럼 흘렀어요. 42해 동안 참아왔는데 며느리가 생겨도 더 힘들었습니다. 왜 나는 못 해봤던 걸 얘는 다 하는 걸까? 부러움이 독처럼 질투로 변했고 질투는 불처럼 분노가 됐으며 분노는 산처럼 원망으로 쌓였어요. 11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려 나왔어요. 영상통화하는 소리였죠. 저 애는 행복한가 보구나. 그 생각이 칼처럼 더 슬펐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며느리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고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웃어봤을까? 기억이 안개처럼 흐릿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밖에서 바람이 늑대처럼 울었습니다. 찬바람이 독사처럼 틈새로 스며들어왔어요. 이불을 더 끌어당겼죠. 하지만 추웠습니다. 가슴속이 얼음 동굴처럼 차가웠거든요. 며느리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든 척했습니다. 사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나왔다. 6시 30분 시아버지가 퇴근하셨어요. 들어오이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큰 비닐봉지를 들고 오시는데 비닐이 빵빵했어요. 오늘 고기 사왔어. 또요? 응, 수야가 고기 좋아하잖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고기, 그제 고기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어요. 집에 고기가 많은디. 시아버지는 듣지 않으시고 냉장고에 넣으셨죠. 휘파람을 불며 거실로 가셨습니다. 한숨이 깊었어요. 매일 고기였습니다. 매일 며느리 생각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건 한 번도 안 사오시면서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안 사오실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9명이 둘러앉았어요. 수야야, 이거 먹어봐. 시아버지가 고기를 며느리 앞접시에 올려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수야, 이것도 먹어. 수야야, 국 좀 더 먹어라. 며느리 앞접시에 음식이 탑처럼 쌓였죠. 저는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 앞접시에 음식을 안 올려줬어요. 국그릇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며느리만 바라보는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밥맛이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없었죠. 왜 안 먹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래. 많이 먹어야 되는디. 남편은 또 며느리한테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물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고 그 소리에 제 한숨이 묻혔죠.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셔도 괜찮아요. 수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거든요. 요즘 시대에 대가족 집에 시집 오려는 처자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식구들이 아끼는 거였죠. 하지만요. 나도 고마운 며느리였는데. 19에 와서 14식구를 모셨어요. 싫은 소리 안 하고 살았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습니다. 애 낳고 일주일 만에 밭에 나갔고요. 그런디 누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노? 아무도 안 했습니다.
수야 설거지 하나?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예. 그래, 우리 수야 착하지. 수야 참 고마운 애야. 두 분이 대화하셨습니다. 고마운 며느리. 그 말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설거지를 마저 하고 거실로 나왔죠. 8시가 됐습니다.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를 모셨어요. 이불을 펴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물을 갖다 드렸죠. 무릎이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시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갔죠. 역시 이불을 펴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그래. 시어머니가 받아 드시고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받아 나왔어요. 9시가 됐습니다. 손녀가 울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사이렌처럼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엄마, 얘 좀 봐주이소. 수야가 운동 간다고 나갔어요. 뭐? 이 시간에?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팔이 저렸어요. 아기가 무거웠죠. 배고픈가 보네. 남편이 분유를 타왔고 제가 먹였어요. 아기가 빨았고 울음이 그쳤으며 눈을 감았죠. 엄마가 고생이 많아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야는 어디 갔노? 헬스장이요. 애가 우는 뒤 운동을 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수야가 운동 좋아해서 좋아하는 것도 유분수제. 내가 매일 봐주니까 편한 거제. 42해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제 애들도 이렇게 키웠죠. 밤새 안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남편은 코 골며 잤지만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 뒤 며느리는 운동을 가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10시가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운동복이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이 상기됐으며 입꼬리가 초승달처럼 올라가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기는요? 잤다. 아, 감사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감사해요. 내 애인디 내가 봐야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TV를 껐어요. 조명을 껐죠. 어둠이 담요처럼 내렸습니다. 후. 눈물이 빗물처럼 흘렀어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뻤고 웃었으며 꿈도 있었죠.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9에 시집 왔고 모든 게 끝났어요. 며느리는 다르네. 늦잠 자고 화장하고 운동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왜 나는 못했던 걸 얘는 다 하는 걸까? 식구들이 며느리를 아끼는 이유는 알았어요. 대가족을 받아들여준 게 고마워서였죠. 하지만 나는요. 저도 대가족 받아들였어요. 저도 고생했습니다. 그런 뒤 누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노? 아무도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내고 울었죠. 어깨가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목이 메었지만 소리는 안 냈습니다. 42해 동안 소리 안 내고 울었거든요. 눈물이 마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죠.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려 나왔어요. 영상통화하는 소리였고 몽골어로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였으며 행복해 보이는 목소리였죠. 나는 언제 저렇게 행복했노? 기억이 안개처럼 흐릿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웃었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언제까지? 며느리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계속 들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추웠어요. 가슴속이 얼음 동굴처럼 차가웠죠. 잠든 척했습니다. 사실은 한숨도 못 잤거든요. 몽골 가자. 제가 말했어요. 수야가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머니가요? 왜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야 알 것 같아서. 그날 아침도 싸웠거든요. 애 울어도 안 일어나고 일도 안 하고. 집안이 난장판이었죠. 제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졌고 수야가 울었으며 남편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자고. 공항이었습니다. 수야와 나란히 앉았지만 말이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다툼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박혀 있었거든요. 엄마 말 심했다고 미안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야가 모기 소리만큼 작게 대답하고 창밖만 바라봤죠. 엄마가 우리 집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수야 얼굴에 그런 표정이 구름처럼 지나갔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몽골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죠. 11월이니까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좀. 수야가 말했어요. 손가락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죠. 괜찮어. 나 아무 생각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얼마나 안 좋길래?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건물이 낮아졌고 길이 좁아졌으며 차가 덜컹거렸어요. 여기서 걸어가야 해요. 차가 못 들어가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성냥갑처럼 빼곡했죠.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런 곳에 수야가 앞장섰어요. 저는 따라갔죠.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에요. 수야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양철 지붕이었어요. 나무 판자 벽이었죠. 문이 낡았고 창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동생들이 총알처럼 달려나왔어요. 수야를 끌어안았죠.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딸아. 수야 엄마가 나타났어요. 딸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수야 아버지는 뼈만 남은 몸으로 다가왔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만 흘렸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하나였어요. 작은 TV, 낡은 선풍기, 얇은 요 몇 장. 그게 전부였죠. 화장실로 갔더니 문이 없었어요. 세면대도 없었고 바가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6명이 여기서 살아요. 엄마, 아빠, 동생들. 수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온몸이 낙엽처럼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내가 수야한테 늦잠 자지 말라고, 일하라고,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 질렀던 게 수야는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세수도 바가지로 했고 거울도 깨진 채로 썼으며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에서 지냈고 가족 6명이 한 방에서 다닥다닥 붙어 잤던 거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던 거였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을 쓸 수 있었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할 수 있었고 늦잠을 잘 자유가 생겼던 거였습니다. 엄마. 수야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수야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사과가 눈물처럼 쏟아졌어요. 밤이 됐습니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양철 지붕 너머로 바람 소리가 북처럼 둥둥 울렸죠.
옆에서는 수야 가족들이 새우처럼 다닥다닥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야를 몰랐구나.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걸로 씻어요. 수야가 손바닥만 한 바가지를 건넸어요. 한국에서 수야한테 세수를 가르칠 때가 생각났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닦아야 돼. 왜 이렇게 해요? 그냥 수도에서 하면 안 돼요? 그때 수야 표정이 이상했었거든요. 당황스러워했고 눈이 커졌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수야는 원래 바가지로 세수했구나. 바가지에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갔죠. 손으로 문질러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수야는 평생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거울 보고 싶어. 수야가 깨진 거울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울 한쪽이 금이 가 있었고 태가 녹슬어 있었죠. 내일 가서 거울 사자. 새 거울. 정말요, 엄마? 수야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응. 내가 거울 보는 거. 이제 알겠어. 저는 미소를 지었고 수야도 웃었으며 두 사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어요. 용서의 눈물이었죠.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요? 수야가 물었어요. 온천. 내 허리도 아프고 나도 무릎 아프니까.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어요. 창밖으로 황량한 들판이 펼쳐졌죠. 온천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유황 냄새가 콧속으로 파고들어요. 계란 썩은 냄새 같았지만 동시에 약처럼 치유의 향기가 섞여 있었죠. 뜨거운 물이 계곡을 따라 흘렀고 수증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으며 사람들이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갔고 수야가 뒤따랐어요. 아, 뜨거워. 수야가 소리쳤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저도 눈을 감고 몸을 맡겼습니다. 뜨거운 물이 관절을 감쌌고 통증이 스르르 풀렸으며 긴장이 녹아내렸어요. 42해 동안 쌓인 피로가 물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야야. 제가 입을 열었고 수야가 고개를 돌렸죠. 물방울이 수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어? 수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죠. 엄마는 무서워요. 왜? 목소리가 커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속에서도 한숨이 나오는구나. 엄마가 왜 목소리가 컸을 것 같아? 수야가 고개를 숙였죠. 모르겠어요. 수야는 집에서 늦잠 자지, 운동하지, 놀지. 다 하잖아. 제 목소리가 나뭇잎처럼 떨렸어요. 오빠는 힘들게 일하는데 수야 전화 안 받았다고 짜증내고. 엄마는 그런 게 속상한 거야. 수야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온천물과 섞였고 뜨거웠으며 짠맛이 났어요. 수야가 물속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제가 수야 손을 꼭 쥐었어요. 수야는 몽골에서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엄마가 몰랐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두 사람은 물속에서 끌어안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죠. 오해로 쌓였지만 이해로 허물어졌고 원망으로 높아졌지만 용서로 낮아졌으며 거리로 멀어졌지만 사랑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달라질게요. 수야가 약속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죠. 천천히 해. 엄마가 가르쳐 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온천물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물보다 더 따뜻한 건 우리 사이였죠.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수증기 속에서 수야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와 딸처럼 말이에요. 엄마는 말이야.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19에 시집 와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 거울도 제대로 못 봤고, 화장도 못 했고, 친구들도 못 만났지. 그냥 일만 했어. 수야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근디 수야 보면서 부러웠어. 왜 나는 못했던 걸 얘는 다 하노 싶었지. 그게 질투가 됐고 화가 됐어. 엄마. 근디 이제 알겠어. 수야도 힘들었구나. 수야도 무서웠구나. 바가지로 세수하고 깨진 거울 보고 한 방에서 6명이 자고. 그렇게 살았는디 한국 와서 살림을 어떻게 해? 수야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한국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밥도 여러 개 해야 되고, 반찬도 다르게 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야 되고. 너무 어려웠어요. 알아. 이제 알아. 저는 수야를 끌어안았습니다. 물속에서 끌어안으니 따뜻함이 배가 됐어요. 우리 천천히 하자.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화내지 않고 말이야. 네, 엄마. 저도 열심히 배울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온천물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수증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따뜻함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야가 수건으로 제 등을 닦아줬어요. 저도 수야 머리를 닦아줬죠. 엄마 등 많이 굽었어요. 그래, 늙었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 예뻐요. 수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42해 만에 누군가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이해해 주셔서요. 나도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수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꼭 쥐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뒤섞여 아름다웠죠. 마치 우리 마음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종처럼 울렸고 물 끓는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으며 누군가 뒤적거리는 소리가 생쥐처럼 조심스럽게 들렸죠. 눈을 떴습니다. 7시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깨다니 내가 잠을 잤구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야야. 놀라서 눈을 비볐어요. 수야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꿈인가? 엄마 일어났어요? 수야가 돌아보며 웃었는데 얼굴이 해처럼 환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저 오늘 한국 요리 만들 거예요. 수야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뭐 만들 건데? 김치찌개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수야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수야가 요리를 하는 거구나. 수야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돼지고기를 썰고 김치를 볶고 물을 붓고 두부를 넣었죠. 칼질 소리가 도마를 톡톡 두드렸고 김치 볶는 냄새가 새콤달콤하게 퍼졌으며 땀이 수야 이마를 타고 구슬처럼 맺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어요.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어. 이 정도요? 수야가 숟가락을 들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응, 딱 좋아. 파도 넣어야지. 이렇게 썰어요? 수야가 칼을 조심스럽게 쥐며 물었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불 줄여. 수야가 불을 줄였습니다. 집중하는 모습이 학생처럼 진지했죠. 이 아이도 할 수 있구나. 시간이 필요했던 거구나.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구수하고 얼큰했죠. 코끝이 찡했고 입안에 침이 고였으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다 됐어요. 수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김치의 신맛이 혀를 찌르고 고기의 고소함이 입천장을 감싸고 두부의 부드러움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맛있다. 제가 말했고 수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수야 잘했어. 수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수야가 만든 김치찌개를 가운데 놓았죠. 가족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오, 오늘 뭐야? 냄새 좋은데? 시아버지가 코를 킁킁거리며 물으셨습니다. 수야가 만들었어요. 제가 대답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야가, 시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9명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시할아버지가 먼저 한 입 드셨는데 천천히 씹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수야가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솜씨 좋은데? 시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시할머니도 한 입 드시고 엄지를 치켜 세우셨죠. 수야야, 맛있다. 우리 수야 최고야. 이제 요리도 하네. 칭찬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야 얼굴이 빨개졌고 귓불까지 붉어졌으며 입꼬리가 초승달처럼 올라갔어요. 아, 이거였구나. 수야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밥 한 끼, 찌개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구나. 저는 수야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수야도 할 수 있어. 기다려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였어. 엄마, 맛있어요? 수야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저는 수야 손을 잡았어요. 수야도 제 손을 꼭 쥐었죠.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웃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도 모두 웃었죠.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퍼졌고 집 안이 봄처럼 따뜻해졌으며 공기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수야야.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된장찌개도 해봐. 엄마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우리 수야 이제 다 할 수 있겠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42해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수야가 함께 나눠질 것 같았죠.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야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수세미를 들어 보여주며 말했어요. 네, 엄마. 수야가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물 온도는 이 정도로. 알겠어요. 수세미는 빙글빙글 돌리면서. 네. 수야가 천천히 따라했어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물을 흘리고 거품을 튀기고 그릇을 부딪혔지만 계속했습니다. 잘하네. 정말요? 수야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응. 우리 수야 금방 배우는구나. 수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야가 물었어요. 엄마, 내일은 뭐 배울까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죠. 된장찌개. 좋아요. 모레는 불고기 해보자. 와, 불고기요? 어려울 것 같은데. 수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엄마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수야가 제 팔을 꼭 안았어요. 체온이 전해졌고 심장 소리가 들렸으며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기다려주셔서요. 화내지 않고. 저는 수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부드러웠죠. 나도 고마워. 노력해줘서.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황금빛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으며 부엌에서 비누 냄새와 찌개 냄새가 뒤섞여 따뜻하게 풍겼어요. 우리 마음처럼 말이에요. 엄마, 오늘 어디 가요? 수야가 물었어요. 너희 엄마 아빠 모시고 나가자. 선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냄비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접시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으며 수저 세트가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하나둘 골랐습니다. 냄비, 접시, 수저, 이불, 베개까지. 제 손이 바쁘게 움직였죠. 수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수야가 제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필요하니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오후가 됐어요. 수야와 수야 부모님을 데리고 차를 탔습니다. 어디 가요? 수야 엄마가 몽꼬로로 물었죠. 보여줄 게 있어. 차는 시내로 향했어요. 건물이 높아졌고 길이 넓어졌으며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삐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동네에 멈춰 섰죠.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집 앞에 섰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수야가 얼어붙었어요. 입이 벌어졌고 눈이 커졌으며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양철 지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와 지붕이었고 판자가 아니라 시멘트 벽이었으며 거실과 부엌과 방이 있었고 화장실에는 문이 있었으며 창문도 있었고 작은 마당까지 있었죠.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이 반질반질 빛났으며 새 가구 냄새가 소량처럼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죠. 너희 가족 집이야. 제가 말했고 그 순간 수야가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흐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엄마, 엄마. 수야 부모님도 울었습니다. 수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른 손이 제 손을 꼭 쥐었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으며 눈물이 손등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걸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야 엄마가 몽꼬로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야가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요. 가족은 이래야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가 있었고 부엌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으며 방에는 침대와 옷장이 있었고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가 있었죠. 마당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 6명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수야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열어보고 그릇을 만져보고 수저를 들어보고 거울 앞에 섰어요. 깨지지 않은 새 거울이었죠. 엄마, 이게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야를 끌어안았어요. 수야야, 내가 한국에서 고생 많이 했지. 늦잠 자고 화장하고 운동 가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 엄마가 이제 알았어. 수야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옷을 적셨으며 몸이 새끼 고양이처럼 떨렸어요. 엄마, 저 진짜 달라질게요. 한국 가서 열심히 할게요. 청소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일찍 일어나고. 엄마 도와드릴게요. 수야가 약속했고
저는 수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해. 엄마가 옆에 있어. 수야 동생들이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웃음소리가 종소리처럼 맑게 울렸고 발자국 소리가 톡톡 경쾌했으며 행복이 공기처럼 집 안을 채웠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수야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야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눴고 포옹이 길었으며 손을 놓기가 아까웠죠.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말들이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몽골이 점점 작아졌으며 구름이 솜처럼 창을 가렸어요. 저와 수야는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침묵은 담요처럼 편안했고 거리는 녹아 사라졌으며 마음은 실처럼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구나. 엄마 사랑해요. 수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저는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 그 단어가 꿀처럼 달았어요. 입안에서 녹았고 목을 타고 내려갔으며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어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뒤섞여 하늘을 물들였죠. 우리 마음처럼 말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찬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때렸고 여주 집이 그리웠으며 가족들 얼굴이 눈에 어른거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수야 왔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도 모두 나와 계셨죠. 잘 다녀왔냐? 예, 어머니. 짐을 풀었습니다. 수야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달랐어요.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진 것처럼 보였죠. 뭔가 달라졌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수야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6시였죠. 수야가 일어났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야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고 있었어요. 밥솥 2개를 꺼내 놓았고 도마 위에 물을 올려 놓았으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야야, 이게 무슨... 엄마, 제가 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수야가 돌아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된 밥은 이 밥솥, 진 밥은 저 밥솥이야. 네. 무는 이렇게 채를 썰어. 이렇게요? 수야가 칼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 잘했어. 칼질 소리가 도마를 톡톡 두드렸고 수야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으며 새벽 공기가 장미처럼 향기로웠어요. 우리 수야가 정말 달라졌구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수야가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다가 빼고 물을 쏟았다가 닫고 그래도 계속했죠. 엄마, 이제 됐어요? 응, 잘했어. 우리 수야 최고야. 수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7시에 식탁을 차렸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오, 오늘 밤 누가 했어? 시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수야가 도와줬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야가,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밥을 먹었습니다. 9명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맛있네. 수야가 만든 거야? 우리 며느리 달라졌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야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저와 함께 밥을 했고 반찬을 만들었으며 청소를 도왔죠. 서툴렀지만 꾸준했습니다.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수야가 걸레를 들며 물었어요. 응, 잘했어. 구석구석 닦아야 돼. 네. 걸레질 소리가 바닥을 쓸고 지나갔고 수야 숨소리가 거칠어졌으며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수야구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손녀가 울었습니다. 저는 밭에 있었죠. 수야야, 애 좀 봐라. 네, 엄마. 수야 목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야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며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죠. 아기가 울음을 그쳤고 수야 품에서 잠들었으며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잘 재웠네. 제가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 수야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눕히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수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수야야. 네, 엄마. 고생 많아. 요즘 많이 바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야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힘들면 말해. 천천히 해도 돼.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몽골 갔다 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수야가 수세미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어떤 생각?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저는 바가지로 세수만 했는데 엄마는 14식구를 모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야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가족한테 집도 사주시고. 저희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수야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누 냄새가 소량처럼 은은하게 풍겼고 수야 심장 소리가 북처럼 두근거렸으며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나도 고마워. 우리 딸, 엄마.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둘째 딸이 내려왔습니다. 엄마, 며느리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 나도 놀랐어. 다행이에요. 엄마 고생 덜 하시겠네. 응. 수야가 많이 도와줘. 둘째 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밭에 나갔습니다. 수야도 따라 나왔어요.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삽을 들었죠. 엄마, 저도 할게요. 괜찮아. 힘들어. 아니에요. 저 할 수 있어요. 수야가 밭고랑에 섰습니다. 배추를 뽑았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흙이 손에 묻었고 땀이 흘렀으며 숨이 거칠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야야, 쉬엄쉬엄 해. 괜찮아요, 엄마. 둘째 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그러게. 저는 수야를 바라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흙 묻은 손,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구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야가 만든 김치찌개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퍼졌고 대화가 꽃처럼 피어났으며 행복이 공기처럼 집 안을 채웠죠. 저는 수야를 봤습니다. 수야도 저를 봤어요. 말없이 웃었죠. 고마워. 나도 고마워. 창밖으로 별이 떴습니다. 반짝반짝 빛났고 아름다웠으며 희망처럼 빛났어요. 우리 미래처럼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으며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여주집 뒤란 밭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은빛으로 매달려 있었으며 연기가 굴뚝에서 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수야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수야가 먼저 일어났구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야가 벌써 밥을 하고 있었어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으며 무생채가 눈처럼 하얗게 쌓여 있었죠. 엄마 주무셨어요? 수야가 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응. 수야가 다 했네. 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수야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칼을 다루는 모습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말 많이 컸구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수야가 거의 혼자 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죠. 잘했어. 우리 수야. 엄마 덕분이에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9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반찬을 드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야야, 요즘 솜씨가 늘었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야가 공손하게 대답하며 웃었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 다 컸어.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죠. 시할머니가 수야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 며느리.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수야가 시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밥을 먹고 수야와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폭포처럼 경쾌하게 쏟아졌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풍경처럼 청아했으며 비누 냄새가 꽃향기처럼 은은했어요. 엄마. 응. 저 이제 행복해요. 수야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말도 어렵고 살림도 어렵고 엄마 무서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수야가 고백했어요. 저는 수야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다그쳤지.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셨잖아요. 수야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근데 몽골 갔다 와서 달라졌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한테 집을 사주셨을 때 저 정말 울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도 엄마처럼 착한 며느리가 되자. 아니, 착한 딸이 되자. 수야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비누 거품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고마워, 수야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였어요. 손녀가 돌을 맞았습니다. 작은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엄마, 제가 준비할게요. 수야가 앞장섰습니다. 괜찮아? 네. 할 수 있어요. 수야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 과일, 나물, 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이웃들이 모였어요. 와, 음식 맛있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만들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솜씨 좋네요. 예쁘고 착하고 복 많이 받겠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야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수야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늦잠 자고 화장하고 운동만 가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구나. 가족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손님까지 대접하는구나.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수야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엄마 힘들죠? 제가 할게요. 수야가 제 손을 잡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쉬세요. 엄마 요즘 무릎 아프시잖아요. 수야가 저를 앉히고 혼자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구나. 진짜 딸이구나. 정리를 마치고 수야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내년에는 몽골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가야지. 가족들 보고 싶어요. 새 집에서 잘 지내는지. 편지 왔었지. 다들 잘 지낸대. 다행이에요. 수야가 웃었습니다. 수야야. 네, 엄마. 고마워. 우리 가족 되어줘서. 엄마. 수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처음에는 너 보면서 화도 많이 났어. 질투도 났고. 근데 이제는 알겠어.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 네. 나는 19에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근데 너한테 그걸 똑같이 시키고 싶진 않았어. 그게 마음속으로 싸웠던 거야. 수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해해요. 엄마 마음.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엄마 마음 알고 엄마도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서로 알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나비처럼 춤추며 내렸고 세상이 순백색으로 물들었으며 고요가 담요처럼 따뜻하게 덮였죠. 엄마, 눈 와요. 그러네. 예쁘다. 그래, 예뻐. 저는 수야를 안았습니다. 수야도 저를 안았어요. 두 사람의 체온이 섞였고 심장 소리가 하나로 뛰었으며 사랑이 비처럼 번졌습니다. 43회 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생겼다는 걸.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다는 걸.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로 모였어요. 9명이 둘러앉아 TV를 봤습니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 말했으며 누군가 간식을 나눴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저. 모두가 함께였어요. 수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아름답게. 우리 마음에도 눈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해라는 더러움을 덮고 원망이라는 상처를 가리고 순백의 사랑으로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주는 눈이.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딸과 엄마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고 마음이 평화로웠으며 행복이 온몸을 감쌌어요. 4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야야. 우리 딸이 되어줘서. 봄이 왔습니다. 여주집 뒤란 밭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났고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지었으며 햇살이 금빛으로 쏟아졌어요. 수야와 저는 나란히 밭에 섰습니다. 엄마, 오이 여기 심어요? 응, 거기가 좋겠다. 감자는요? 저쪽. 두 사람이 삽을 들었습니다.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어요. 땀이 흘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수야가 흙을 털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디. 네. 가족.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늘이 파랬고 바람이 따뜻했으며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봄이 왔고 희망이 왔으며 사랑이 왔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의 힘보다 더 센 놈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